이재명의 무책임한 약속 그 파기는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뭐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었고 국제사회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유엔에서는요 이재명을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재명 121일째 이 정권의 끝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주째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내놓는 게 없죠.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윤미향 사면 때부터 이 미국을 상대로 거짓부렁을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김현지 문제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문제의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 이재명 경제도 모른다라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이야. 국내 사정은 그렇다 쳐도 국제 사정을 국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21일째인데요. 기억나는 건 뭐 페이스메이크, 밑도 끝도 없는 아첨하고 떡볶이 장본 것뿐 뭐 외교라는 게 없습니다. 내치는 말에 뭐 하겠습니까? 공군 1호기 타고 미국 가서 떡볶이 장본 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가요. 미국 유엔에 가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다. 뭐 전략적인 거리두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열함으로 도망댕긴 거죠. 뒤로 숨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이 뒤로 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펙이 있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될 건데요. 끝나지 않은 숙제를 해결해야 될 점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관세 문제, 대미 투자권입니다. 좌파리들은요, 대미 투자권 이거 못한다, 철회하라, 우리나라 일자리 없앤다 라고 이제 민노총까지 나섰습니다. 그냥 25% 때려맞고 말자 뭐 이렇게 선동을 하지만요. 이게 단순히 25% 관세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미 국가들은요 35%에서 50%까지 때려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이 미국에 가기 전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요.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까지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쫄아가지고 1,500억 달러 추가 투자까지도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요 5천억 달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 추가 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약속들이요 체계적인 계획도 없고 국가적 전략도 없고 무계획 투자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뒤집고 깨버릴 그냥 마구 씨부린 거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렵게 쌓아 올린 한국의 신뢰와 국격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기억나시죠? 호텔에 10만 원 걸고 예약하고 그 호텔은 그 10만 원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침대도 사고 고기도 사 먹고 그러다가 예약이 취소가 돼서 10만 원을 돌려줘도 경제는 돌았다라고 하는 노라이 발언. 결국 호텔은 마이너스 10만 원을 계산 못하는 무식한 이재명이라는 게 들통났었는데 세상에 그 호텔 경제학을요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내뱉은 무책임한 투자 약속이요 어떤 생각으로 튀어나온 건지 또 어떻게 한국 경제를 흔들고 외교적 신뢰마저 이렇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요 국제 무대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와서요 개딸들 동원하고 민주노총 동원해가지고 대미투자 철회 명분을 쌓고 있는데요 알짤없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 이거 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계획으로 내뱉은 투자 약속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밖으로는 이 투자 약속 때문에 흔들리고요. 안으로는 그 유명한 현지 방탄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트럼프에게 미국 투자 명분으로 3,5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추가 1,500억 달러까지 걸었습니다. 총 5,000억 달러의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까지. 그런데요 이게 사전 전략이나 뭐 국내 재정 여건 검토 없이 나온 즉흥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죠.
국제금융 언론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ry to pull off fast o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탕 사기치려고 입을 털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을 상대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요, 이 같은 약속 남발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정 능력 그리고 정책 신뢰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요, 포퓰리즘으로 뭐 그냥 얼버무리고 뭐 다음으로 넘기고 없던 일로 하고 민주노총이 우우 해가지고 언론들 장악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앞에서는 네버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약속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요, 안 되니까 또다시 찾은 방법이 뭐냐면 통화 스와프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대미투자권에 통화 스와프라는 말이 없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야, 통화 스와프 한번 이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기축통화국이 뭔지 모르는 이재명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알짤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는요, 국제 신뢰의 본질이죠. 통화 스와프가 국제 금융 질서의 핵심 안전장치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들이 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안정 보장을 위해서 맺은 제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요,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 신뢰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국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사기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온 이재명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대로 원화 찍어가지고 미국 투자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재명의 대가리 속에 기축통화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잡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 막 찍어내서 그거 미국에 투자금으로 주면 미국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한민국 원화가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가치가 있냐라는 것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기축통화국이 뭔지, 기축통화가 뭔지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무식해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기축통화국은 미국이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유럽연합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2016년에 편입돼가지고 준기축통화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했죠. 요거를 모르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뭔지, 기축통화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탕 사기치는 거죠.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보여준 오래된 패턴과 똑같습니다. 국내에 어떻습니까? 국고 쥐어짜가지고 막 퍼주고, 빵꾸 나면 어떻게 언론 장악해가지고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프레임 딱 잡고, 이제까지 좌파 진영 논리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러 패권의 본사인 미국에서 이 사기치고 눈속임하려고 했으니까 먹히겠냐라는 거죠. 이재명의 국제판 사기극은요, 통하지 않고 외신 기자들 눈에도 허술한 꼼수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해프닝이 단순한 웃음거리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죠. 통화 수합을요, 외교 치적처럼 포장하려다가 들킨 거, 이거 한국 경제와 금융 신뢰도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요, 이미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환율 관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외환시장에 불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있죠.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건 뻔하다라는 거죠. 달러 원 환율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1,400원 돌파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식시장 참가자들은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딜러들은요, 통화 수합부도 불가능해지고 3,500억 달러 이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지죠. 그러면 1,400원대 중반까지도 환율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못이 딱 박혀지면요, 1차 저항선이 1,450원, 2차 저항선은 1,48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 문제와 무관하게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돈 딸딸 끌어도
이 3,500억 달러, 494조 이거 감당 못한다라고 말이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자체 가능성도 완벽히 희박하지만요. 설령 체결되더라도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이 국부 유출, 그것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희박하다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요, 과거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요, 비기축통화국하고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측의 이 통화 스와프 제안에 대해서 완벽히 NO라고 말을 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냥 통화 스와프를 해줄 경우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경제에 무지한 이재명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시부린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국내에서 사기치던 방식, 국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죠. 국제 무대에서 쇼, 표퓰리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뢰 원칙,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망신을 당하고 바로 폭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사례가요, 과거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무책임하게 차입하고 약속을 번복하다가 결국 IMF, 구제금융과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투자자들과 주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결과죠.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떻습니까?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지금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한국은요, 이 과거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외환 불안과 동시에 투자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 태국 또한 1997년 외환 위기 때요, 외환 유치, 환율 유지 약속했다가 지켜지지 못해가지고요, 국가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요, 바트를 달러에 고정하는 환율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고갈되면서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IMF에 구제 금융 위기 신청했고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위기로 확산되기도 했었죠. 이처럼요, 약속 실패는요, 단순한 이미지 타격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무책임한 약속, 그 파기는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었고 국제사회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유엔에서는요, 이재명을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재명 만나주지 않았죠. 이탈리아, 폴란드, 우즈벡, 체코 정상들과 그 관계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남의 방 앞에서 그냥 빈 공간에 이거 쪽팔리게 이게 뭐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마크롱은요, 막판에 이재명 만나봤자 시간 아까우니까 일방적인 취소했습니다. 이 정상들 만나서 한 거 있냐? 없습니다. K-팝 이런 거 말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약속했다라고 하지만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 9월에 78차 유엔 총회 간 윤석열 대통령을 보라라는 거죠. 유엔에서 공식 회의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41개국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했죠. 국제 무대는요, 사실상 보여지는 게 힘이고 보여지는 게 답니다. 이재명이 움직여서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세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글로벌 신용도 낮추는데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외교 무능은요, 결국 경제 위기로 직결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이 무계획 투자 약속은요, 단순한 해프닝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를 심각한 도박판에 말을 올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외교와 경제, 국가 존립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121일째 똑같은 외침,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